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여러분과 함께 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를 공부하게 된 이아영 선생님입니다. 화면에 지금 선생님 이름 보이나요? 아마 굉장히 낯선 이름으로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선생님은 처음 오송고등학교로 이동하게 돼서 사실 여러분들을 만날 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얼굴을 못 본 상태에서 여러분과 목소리로 먼저 만나 뵙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가 얼굴 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오리엔테이션 강좌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목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재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상은 하셨죠? 아무래도 수능 특강 교재가 수능에 연계되다 보니까 늘 그랬듯 올해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메인 텍스트북은 EBS 수능 특강 영어 영역 교재가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지금 영어 관련해서 나와 있는 총 세 가지 책이 있을 겁니다. 듣기 책이 있고요. 그리고 영어와 영어 독해 연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정규 교육과정 수업 시간 내에는 영어 영역을 수업에 그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목차를 이미 펼쳐서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능 특강 영어 영역은 유형편과 주제편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는 1강부터 18강까지의 유형편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능 특강 유형편을 가지고 어떤 수업을 우리가 하게 될까? 그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향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겨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그 수업 방향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라는 질문에는 선생님의 수업은 글의 내용을 구조화하는 수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EBS 수능 특강 교재에 대한 EBS 인강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듣고 있는 인강을 병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에서조차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구문 하나하나를 끊어 읽기를 하는 그런 직독직해 위주의 수업에 치우치는 것은 수능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는 직독직해에 초점을 맞춘다라기보다는 문항의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 난이도가 높은 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만의 방식으로 완전하게 그 글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이 선생님 수업에서 보다 집중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글의 내용을 구조화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글의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이 저희가 수능에서 영어 문제를 푸는데 또는 학교 시험에서 영어 문제를 푸는데 왜 도움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EBS 수능 특강 교재에서 수능으로의 연계율이 70%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수치만 들었다면 그럼 내가 수능 특강을 정말 그 해설을 달달달 외우면 어느 정도의 수능의 등급은 보장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오송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수능 연계율이라고 하는 함정에서 빠져나오셔야만 합니다. 사실 수능에서의 연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영역과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쓰는 독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합산한 수치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듣기 영역은 직접적으로 듣기 문항의 상당수가 연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듣기는 연계교재를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가 막심하겠죠. 하지만 독해 영역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연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글을 달달 외우고 해설을 완전히 달달 외운다라고 하는 방법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실제 독해 파트에서 출제되는 연계 문항은 직접 연계보다 간접 연계 문항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직접 연계라는 건 뭔가 수능 특강 문제지에서 있던 글을 그대로 아니면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쓴다는 얘기 같은데 간접 연계 문항이란 뭐지?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 연계 문항이란 수능 특강 글에서 수능 특강에서 다뤄진 글의 주제와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원문의 글을 가져온다거나 또는 소재가 유사한 것을 가져온다거나 하는 유형이 간접 연계 문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배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간접 연계 문항 같은 경우는 이게 선생님 진짜 EBS 교재에서 연계됐다고요?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체감 연계율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문항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간접 연계 문항에 대비를 해서 수업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선생님이 처음에 강조했던 글의 내용을 완전하게 구조를 숙지하는 겁니다. 평가원에서 선호하는 출제하는 것을 선호하는 글에는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논리적으로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장치를 사용해서 이 글을 전개를 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글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그 글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고 그래서 이 글이 전개될 방향을 예측해 보는 것, 그런 연습이 우리가 좀 더 영어 영역에서 좀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이 너무 장황했죠.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스스로 할 때도 적용을 하고 수업을 들을 때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이 글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그 글을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지 말고 한번 올해 우리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선생님의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EBS 수능특강 교재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교재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EBS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수능특강 영역의 강의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차시는 몇 강까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라는 사전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전 예고된 강의에 한해서는 미리 문제를 풀어올 것을 선생님이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해설을 들을 때 내가 이 글을 내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설명을 들으니 내가 이해한 방향이 이런 식으로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 풀이를 꼭 해왔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재와 문제풀이 당연히 준비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매시간 학습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지의 용도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글의 내용을 구조화하는데
구조화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안내하는 학습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교재와 함께 이 학습지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학습지는 어디에서 봤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습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접속해 있는 EBS 온라인 클래스 안에 접속을 해 주시면 그 안에 배움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터 안에 들어가 보시면 3학년 영어 독해와 작문 이하영 선생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선생님이 탭을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그 탭에서 이 학습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교재와 학습지 꼭 잊지 말고 준비해 주시고요. 사전에 문제 미리 풀어보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의 수업을 하게 될 거냐면요. 1강 글의 목적 파악, 2강 분위기, 심경, 어조 파악 요 두 강을 한 차시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시간에 두 지문 한 대 놓고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2강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유형의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전략적으로 읽어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전에 문제풀이 1, 2강 꼭 해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문제풀이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 시간을 철저히 재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끔 만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 저는 집에서 풀 때는 되게 잘 푸는데요. 시험만 보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굉장히 제약된 조건을 가지고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조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반드시 재서 문항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1, 2강 같이 난이도가 낮은 문항의 경우에는 한 문항당 1분 이내의 문제풀이 시간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고난도 유형의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송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1강과 2강에 대한 시간을 재서 문제풀이를 미리 하시고 학습지와 교재 다 같이 준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